우리가 보통 인류 역사를 말할 때 석기 시대, 창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모든 시대를 이끌어온 진짜 주인공이 돌이나 쇠 같은 그런 재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무언가였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윤혜록 작가의 시선을 따라서 인류의 아주 긴 여정을 한번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보통 역사를 생각하면 어떤 왕, 어떤 제국 이런 이름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류 문명의 방향을 결정한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재료입니다. 작가는 이 재료를 그냥 단순한 물질로 보지 않아요. 인류가 손에 쥔 찰흙 같은 거죠. 이 찰흙으로 머릿속 상상을 현실에 빚어내면서 문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조각품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우리를 만들어 온 재료의 시대를 쭉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재료를 다뤘던 기술자들의 힘은 어땠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바로 우리 내면의 별아이를 만나서 AI 시대에 우리가 맞이할 엄청난 인지혁명, 그리고 그 너머의 미래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정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왜 인류 역사를 굳이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렇게 재료의 이름으로 부르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 그 본질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생각해 보세요. 돌을 깨서 도구를 만들었을 때 인류는 그냥 생존하는 걸 넘어서 정착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굴이랑 주석을 섞어서 청동을 만드니까 훨씬 정교한 무기나 예술품이 탄생했고요. 더 단단한 철은요? 거대한 제국을 세우는 밑바탕이 됐죠.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가 나타난다는 건 단순히 도구 하나 바뀌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문명의 운영체제, OS 자체를 싹 업그레이드하는 거랑 똑같았다는 거죠. 자, 그럼 새로운 재료가 시대를 열었다면 그 시대의 힘은 과연 누가 쥐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재료의 비밀을 알고 그걸 다룰 줄 아는 아주 소수의 기술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기술자는 그냥 손재주 좋은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석기 시대의 석공이나 철기 시대의 대장장이처럼요. 그 시대의 핵심 재료를 다루는 기술을 독점해서 결국 사회의 권력과 부까지 꽉 쥐었던 사람들, 바로 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기술자들의 전문성도 계속 진화했어요. 처음에는 돌을 깎고 다듬는 아주 순수한 물리적인 기술을 가진 석공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물질의 본질 자체를 바꾸려는 화학적 지식을 가진 연금술사로 바뀌죠. 기술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이 기술자들의 모습은 계속 바뀌었죠. 석공이었다가 연금술사였다가.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특정 재료와 기술을 독점한 소수가 사회의 주도권, 즉 헤게모니를 쥐는 이 구조만큼은 역사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재료가 시대를 열고 기술자들이 그 시대를 지배했다면 그럼 우리는 대체 이 이야기에서 뭐였을까요? 그냥 구경꾼이었을까요? 여기서 작가가 정말 시적인 아주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딱 꺼내놓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재료와 기술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과연 뭘까요? 자, 이제 시선을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쪽으로, 내면으로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작가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별아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우주의 먼지, 별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돌을 다루는 돌아이가 되기 훨씬 전부터 우리의 본질은 처음부터 이 별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인 이 별아이는 각 시대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켜 왔을까요? 그 기나긴 변신의 여정이 바로 지금 우리를 AI 시대의 문턱까지 이끌고 온 겁니다. 작가가 그리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인 별아이가요. 돌을 손에 쥐고는 돌아이가 됐고 청동을 녹이면서 청동기 아이가 또 철을 다루면서 철아이가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 그러니까 지능 그 자체를 손에 쥔 AI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하나의 존재인 셈이죠. 그런데요, 이 AI로의 진화는 이전하고는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그냥 다음 단계의 재료를 만난 것,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작가는 AI의 등장을 마치 인류가 처음 언어를 발명했을 때와 맞먹는 인류의 두 번째 인지혁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인지혁명이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기록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랬다면 이번 두 번째 인지혁명은 AI를 통해서 지능 자체를 도구로 쓰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도구를 손에 쥔 것과 생각하는 도구를 손에 쥔 것. 이 엄청난 차이,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작가는 AI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AI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온갖 모순과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우리 뇌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게 도와줄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서 우리의 별아이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요? 작가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작가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두운 것이 아니라 지금과 다르게 급변한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팩트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어둡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급격하게 변할 거라는 사실,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둬야 한다고 경고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작가는 말해요. 마치 해가 뜨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 급격한 변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성장통을 가져올 거라는 거죠. 하지만 어쩌면 그 고통은요,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모든 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의 본질인 이 별아이가 인공지능이라는 정말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고 인류의 그 오래된 숙제들을 과연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닐까요?